2025년 가을 뉴욕 유엔 본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인류의 미래를 건 자원 전쟁의 종말을 고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아시아와 유럽의 첨단 산업을 이끌던 과거의 경쟁자들이 국경과 앙금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한자리에 모았을까요? 하지만 6년 전만 해도 이들은 결코 함께 서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냉소와 경계심만이 가득했죠. 한국이 소재 국산화의 사투를 벌이던 그 시기, 국제사회는 고립된 한국을 외면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박했고 유럽은 방관자로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피와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은 여전히 선진국의 폐쇄적 카르텔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이 모든 미래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한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무기로 세계를 지배했고 기술력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과거의 앙숙들마저 한국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관은 한국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스페인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앙숙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나? 무엇이 불가능해 보이던 이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나? 이 단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가장 위대한 리더십의 연대기입니다. 고립에서 연대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인 그 감동의 순간들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 공동의 위기, 기후변화.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이상기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지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막을 유일한 해법,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전 세계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녹색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바로 구리였습니다. 구리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전기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체이자 모든 전자기기의 신경망입니다. 구리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모든 녹색 기술의 혈관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약 80kg의 구리가 들어갑니다. 태양광 발전소에는 일반 발전소보다 5배 많은 구리가 필요합니다. 풍력 터빈 하나에도 수톤의 구리가 사용됩니다. 세계는 구리 없이는 단 하루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 전환은 곧 구리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의 가공 수수료 TC와 RC를 독점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거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퍼 제국입니다. 코퍼 제국. 그들은 전 세계 구리 정년 시장의 70%를 장악한 거대 카르텔이었습니다. 남미의 광산부터 아프리카의 재련소까지 구리가 흐르는 모든 길목을 그들이 통제했습니다. 국가가 아닌 기업 연합체였지만 그들의 권력은 어느 국가보다 막강했습니다.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공급량을 임의로 조절했습니다. 2024년 말 코퍼 제국은 전격적으로 구리 가공 수수료를 무려 300% 인상을 통보합니다. 톤당 $80이던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240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제조 산업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전자제품 생산 라인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원 수급에 취약한 한국, 일본, 스페인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첨단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구리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했습니다. 코퍼 제국의 횡포 앞에서 세계 경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코퍼 제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스페인, 그들의 첨단 기술도 구리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과거 경쟁으로 인해 서로를 믿지 못했던 이들. 제조 강국들은 코퍼 제국의 횡포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앙금으로 협력을 꺼렸고 스페인은 유럽의 자존심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망설였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했지만 홀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코퍼 제국은 바로 이 분열을 노렸습니다. 단결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의 그린 오케스트라 TF팀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는 국경이 없다. 인류 공동의 자원 고갈 위기다. 서울 중구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불이 꺼지지 않은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차수연 국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의 구리 수급 데이터와 코퍼 제국의 시장 조작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코퍼 제국은 너무 거대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러나 차수연 국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미래 세대의 친환경 전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앙금 지금 버려야 합니다. 일본과 스페인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차수연 국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자고. 불과 몇 년 전 수출 규제로 우리를 압박했던 그 일본과. 그러나 차 국장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우리는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소재 국산화를 이뤄냈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건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일본이었습니다. 앙숙을 넘어 이제는 경쟁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쿄 경제산업성. 아베 과장은 한국에서 온 협력 제안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는 고심했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압박했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에게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다? 이것이 함정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아베 과장은 제안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과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만 있었습니다. 구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연구개발, 정보 공유 시스템, 코퍼 제국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TF팀은 과거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밀한 데이터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팀과의 첫 화상회의.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화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차수연 국장은 담담하게 화면 속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퍼 제국이 장악한 구리 공급망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이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가격 조작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시장 원리가 아닌 독점력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 나라가 보유한 친환경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일본의 전기차 기술,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코퍼 제국 없이도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는 명확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베 과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간결했습니다. 카르텔에 맞서려면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한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대화했습니다. 이 제안의 이면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대한민국의 불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조롱받던 소재 기술을 결국 국산화한 그 저력이 협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한국을 단련시켰고 이제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려 했습니다. 스페인의 합류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마드리드의 산업부 장관 마르티네스는 한국의 제안을 듣자마자 흥미를 보였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미국 중심의 자원 질서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 그것이 스페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역시 구리 공급에서는 코퍼 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나라의 실무진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중립지대, 역사의 무게가 덜한 곳. 회의실에 들어선 세 나라 대표들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데이터가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코퍼 제국의 불법 거래 증거, 일본이 수집한 가격 조작 패턴, 스페인이 입수한 유럽 시장 독점 자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자 코퍼 제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시장을 파괴하고 개발도상국의 광산을 약탈하며 환경을 파괴해온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결국 대승적 결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진정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베 과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일본도 함께하겠습니다. 마르티네스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도 이 새로운 질서에 동참합니다. 차수연 국장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입니다. 그린 오케스트라의 탄생. 한국, 일본, 스페인. 이들의 단결은 코퍼 제국에 대한 전 인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앙숙들이 악수를 나누는 이 장면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코퍼 제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촌국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30년 일찍 태어나도 불가능할 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함 뒤에는 미묘한 동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코퍼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약자들이 단결했을 때의 힘. 그것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린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협력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울, 도쿄, 마드리드를 잇는 24시간 실시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주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코퍼 제국의 비밀스러운 독점 구조를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수연 국장이 이끄는 데이터 분석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코퍼 제국이 지난 10년간 남긴 거래 기록, 가격 변동 패턴, 공급망 조작 흔적들을 추적했습니다. 일본 팀은 아시아 시장의 비정상적 거래를 분석했고 스페인 팀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불법 루트를 추적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세 나라의 정보가 하나로 모이면서 전체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코퍼 제국은 칠레와 페루의 광산에서 채굴된 구리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약점을 이용한 약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를 정련한 후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는 300% 이상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중간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환경 파괴였습니다. 콩고의 한 광산 지역에서는 아동 노동이 자행되고 있었고 정련 과정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이 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코퍼 제국은 친환경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세 나라는 공동으로 수집하고 검증했습니다. 한국의 법무팀, 일본의 통상 전문가, 스페인의 국제법 학자들이 팀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6개월간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분석하고 수백 명의 증인을 인터뷰했습니다. 남미의 광산 노동자부터 아프리카의 정련소 직원까지 코퍼 제국의 횡포를 직접 겪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인권 유린이자 환경 범죄였습니다. 코퍼 제국이 수수료 인상에 사용했던 불법적인 시장 조작 증거. 3개국 연합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고발을 결정합니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2025년 6월 15일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스페인은 공동 원고로 코퍼 제국은 피고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코퍼 제국의 변호인단은 세계 최고의 로펌에서 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서류가 쌓여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이런 소송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퍼 제국은 마지막까지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3개국 연합을 감정적 대응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고 측은 단지 경쟁에서 밀려난 패자들의 울분일 뿐입니다. 법정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코퍼 제국 측 방청객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수연 국장이 증언대에 섰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코퍼 제국은 이 자리를 아시아와 유럽의 촌극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을 잡은 것은 오직 하나, 미래 세대가 마주할 지속 가능성의 위협 때문입니다. 차수연 국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분쟁이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콩고 광산의 아동 노동 사진, 오염된 강물, 불법 거래 증거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간 코퍼 제국의 범죄 행각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시장을 불법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일본 대표 아베 과장이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코퍼 제국의 가격 조작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가격 인상은 시장 논리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폭리입니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대표 마르티네스 장관이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코퍼 제국의 환경 파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친환경을 외치면서 정작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선이자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코퍼 제국의 변호인단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논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의 싸움이었고 3개국 연합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코퍼 제국 측에 반론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차수연 국장이 최후 진술을 위해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일본과 스페인의 기술로 검증된 이 글로벌 친환경 공동체 협력 모델의 결과로 코퍼 제국은 그들의 독점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새로운 공급망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세 나라는 이미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직접 공정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현지 정부에게는 합리적인 로열티를, 환경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안 체제를 구축한 선제적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종말이 아닌 협력의 시작입니다. 차수연 국장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발도상국 대표들, 환경단체 활동가들,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박수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앙숙이 진정한 동지로 거듭나는 순간, 법정 밖으로 나온 세 나라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베 과장이 차수연 국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용기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마르티네스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입니다. 이 악수야말로 한국의 대승적 리더십이 쟁취한 인류애적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코퍼 제국의 시장 독점 행위는 불법,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인정, 그리고 300% 수수료 인상의 즉각 철회 명령. 법정은 코퍼 제국에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배상과 환경 복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코퍼 제국 결국 국제 압박에 굴복합니다. 판결 일주일 후 코퍼 제국의 CEO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3개국 연합이 제안한 공정 무역 원칙에 동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한국 주도의 3개국 연합은 글로벌 자원 독점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남미의 광산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춤을 췄고 아프리카의 환경운동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 순간이었고 약자들의 연대가 강자의 횡포를 꺾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국경에서 단결로. 과거 굴욕과 조롱을 당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2025년 가을, 우리가 처음 목격했던 그 유엔 본부의 장면. 그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스페인 세 나라의 대표들은 유엔 연단에 나란히 섰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수연 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글로벌 친환경 공동체 협력 모델을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이것은 세 나라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엔 총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남미의 칠레, 페루와의 공정무역 협정, 아프리카 콩고, 잠비아와의 환경보호 협력,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기술 이전 약속.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던 코퍼 제국의 독점 루트는 사라지고 푸른색의 협력 네트워크가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설계도였습니다. 아베 과장이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력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미래의 동반자입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티네스 장관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자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용기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유럽은 아시아와 손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유럽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표도 일어났고 중국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곧 총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물들었습니다.
기술적 굴종의 역사, 자원 독점의 조롱. 한국은 이 모든 위기를 겪어내며 그 승리를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후 한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자원협력 포럼. 아프리카 20개국, 남미 15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퍼 제국의 착취를 받아온 나라들이었습니다. 차수연 국장이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퍼 제국과 싸운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 광산 개발의 이익은 정당하게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환경 파괴는 멈출 것이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제조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친환경 정련 기술. 이 모든 것을 개발도상국들과 나눴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기술을, 스페인은 태양광 기술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독점하던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식민지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콩고의 한 광산 마을.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동들이 위험한 광산에서 일했던 이곳에 이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친환경 정련 시설이 가동되고 마을 사람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합니다. 마을 입구에는 태극기, 일장기, 스페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페루의 광산 노동자 후아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땅에서 파낸 구리로 누가 부자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병원도 생겼습니다. 한국과 일본, 스페인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앙숙에게 손을 내밀었고 인류 공동의 미래라는 더 큰 비전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2026년 봄 서울에서 제1회 글로벌 지속가능 자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8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이 회담에서 새로운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원 주권 보장, 공정 무역 원칙, 환경 보호 의무, 기술 공유 약속. 이 모든 것이 담긴 서울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21세기 국제 관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이것이 인류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의 말에 80개국 정상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단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린 오케스트라는 이제 더 큰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에서 시작된 협력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합류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참여했습니다. 남미 국가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 코퍼 제국이 지배하던 시장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2027년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구리 가격은 안정되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은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 용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산 지역 아동 노동은 90% 감소했고 환경 오염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변화였습니다. 서울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차수연 국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3년 전 그 밤 일본과 스페인의 협력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앙금을 넘을 수 없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과거의 상처보다 크다는 것을. 책상 위에는 유엔에서 받은 지속 가능 발전 공로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콩고에서 온 감사 편지, 페루 아이들이 그린 그림, 인도네시아 광산 노동자들의 영상 메시지. 이것이 진짜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한 그린 오케스트라의 화음은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 인류의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서울 하늘 위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한국, 일본, 스페인의 국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입니다. 그 아래에는 80개국의 국기들이 함께 휘날립니다. 경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협력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용기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2025년 세 나라가 국경을 넘어 손을 잡았던 그날을, 인류가 경쟁을 멈추고 협력을 선택했던 그 결정을,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